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대박플러스 시즌2 친절한 기술 분석의 양경석 멘토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옥같은 너무 멋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투자에 지침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두 달에 걸쳐서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러한 그 방송을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를 치셔도 되고요. 친절한 기술 분석을 치셔도 그동안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주옥같은 내용들을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재밌게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2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 오면서 2월 월봉으로는 이제 양봉이 났죠.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가 1990선 숨가쁘게 이렇게 와서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글로벌 마켓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별히 그리스의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고 또 연장이 되는 그러한 그 협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유로존의 독일 주가라든가 프랑스, 영국 주가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굉장히 강세 분위기를 연출을 해왔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우지수, 나스닥 공이 신고가를 넘보는 그러한 행진을 계속해 왔는데, 물론 상승 탄력은 약간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마켓의 강세 기조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에 육박하는 1990포인트대까지 이번 주에 시연을 하고, 오늘은 살짝 밀려서 기관의 매물성이 좀 경계 매물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어떤 일견 보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코스피가 소위 박스피라고 얘기할 정도로 1900선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갇혀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아직도 2000포인트 고지는 좀 보이긴 하지만 경계 매물이 출회되는 걸 봐서는 다소 힘이 약간 더 부족하지 않나. 이따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 주봉 분석에 대한 캔들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약간 힘에서 붙이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왔죠. 특히 게임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1.2% 코스닥 지수가 이제 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쭉 강세를 보여오다가 며칠 전부터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좀 주춤하니까 다시 게임주들이 바톤을 받아서 다시 올려치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달 반 정도 강세를 보여온 것 같아요. 제가 대박플러스 시즌2에서 처음 언급드렸을 때 코스피의 지수보다는 코스닥 종목의 개별 종목에 특별히 테마를 가지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투자를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적중을 해서 특별히 코스닥 지수가 2달 반 동안에 상당한 강세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약간 앞으로도 진행은 좀 되겠지만, 이제는 좀 가격의 부담을 조금 느끼시기도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하는 또 지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종목도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 조명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저희 대박플러스 시즌2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AS를 한번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아주 재밌게 진행이 돼서 수익률이 빵빵합니다. 보니까 위닉스 14,100원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29.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54,000원에 편입을 했는데 오늘 65,000원 시도가 됐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65,000원 잡았는데 오늘 터치를 해가지고 일단 매도가 됐고요. 강원랜드가 32,100원에 아주 수익률은 한 6% 정도 되지만 견조한 상승을 보이면서 괜찮게 가고 있고요. SFC 이 종목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견조하게 이제 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닉스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계절적으로도 이제 지금부터는 여름을 겨냥한 매출의 증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유망한 종목입니다. 이 월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3달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달째. 자, 하나, 둘, 3달째 강세를 보이는데 보통 많이 강세를 보였을 때 4달째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깊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습기 매출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서 재고의 손실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물꼬가 좀 터지면서 기대치가 다시 실적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3개월 연속 양봉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3개월째 양봉이 약간 주춤합니다. 이 양봉이 아직 뻗어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면요. 주봉을 이렇게 보면 주봉이 앞에 무너져 내렸던 그 가격대를 아직 못 가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면은 60주 이동평균의 상향 돌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5주 이동평균하고 10주 이동평균의 정배열 상태로 봤을 때 주가가 꺾일 주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앞의 물량을 좀 소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가질 모양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보면 약간 탄력이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은 없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물량을 손을 바꾸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19,000원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 16,000원에서 다시 매수하는 일봉 볼린저 밴드에 따른 단기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고 있기가 좀 지루하신 분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가기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19,000원대에 이익을 실현하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네, 대림산업이 히트를 좀 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종목 추천을 드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공략을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스트레이트로 제가 말씀드린 다음날 저점을 찍어서 스트레이트로 주가가 이 주봉을 보시면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54,000원의 저점에 그대로 매수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터널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약간 중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의 터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65,000원 정도의 그 목표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이제 터치를 해서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약 30% 정도의 수익을 구가를 하고 이익을 실현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앞으로 움직일 룸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부딪히지만 기본적인 주가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올해 말 경기의 어떤 확산 구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약 올해 말 정도까지는 약 한 10만 원대에 육박하는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건설주 레벨에서 가장 선호도를 1위로 치는 기업 내용 중에 상당히 우량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제가 신문지상에도 그 기사가 나간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그 사우디 쪽의 중동 쪽의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을 손실 처리가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 처리를 한 방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할 부분이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포인트를 많이 두는 점은 대림산업이 앞으로 소위 원자력이라든가 발전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는 회사 중에 건설 회사 중에 보기 드문 변화를 시도하는 굉장히 이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가 좀 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1위를 제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매도를 쳤지만 매도됐지만 여기 보시면
60일 이동평균하고 일봉상에 120일 이동평균이 시도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작은 볼린저 밴드에서 상향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MACD에서 보다시피 MACD가 제로라인 위로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거 조정을 받아서 6만 원대에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재매수를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단기적으로 이거 실현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 양호한 종목이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네, 강원랜드 종목 추천을 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양봉 소위 말해서 캔들로 봤을 때 상승 장악형 캔들 공부를 많이 했죠. 강의를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런 거 용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저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용어가 나왔던 용어구나. 상승 장악형이 출현을 했었죠. 상승 장악형이 여기서 출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 장악형을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을 우상향으로 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단기 이동평균, 제2동평균선들이 정배열 형태를 가져가면서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도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으로 틀어가는 점으로 봤을 때 조만간에 이 상승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36,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 목표가 도달은 멀지 않은 시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상의 5주 2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소위 말해서 전체 큰 틀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수평 국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고점이 37,000원, 6,000원에서 7,000원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봤을 때 약간 중장기로 봐서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임에 틀림이 없고 이번에 소위 그 테이블 수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 가치가 앞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가로 봐서는 상승을 견인해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서 보유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SFC라는 종목입니다. 자, SFC는 태양광에 관련된 방막 플레트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R&D 투자가 활발하고 기업의 그 내재 가치가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때가 정확히 바닥이었고 2,000원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서서히 틀고 있습니다. 서서히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이렇게 틀어가는 주가의 모습은 굉장히 물량을 아름답게 소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스포트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000원대까지 돌파는 무난히 이 기업 내용을 봤을 때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인 측면에서 보유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일봉을 한번 보시면 일봉도 보시면 이제 60일 이동평균을 벗어나서 장기 저항선이라고 여겨지는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거래만 수반이 좀 되면 거래가 아직 수반이 안 돼서 주가가 급하게 가는 면은 없지만 이 국면 이렇게 주가가 아주 견조하게 소화를 해가면서 상승하는 국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집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큰 시세를 준비하는 매집 국면일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는 큰 손들이 개입을 할 때 가만 주가를 놔두고 많이 안 올리면서 흔들면서 주가 수량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로 매수가 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잘 보시다가 거래가 스포트를 하게 될 때는 여기 땅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소형주들은 그러한 패턴을 그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을 지속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이런 거 시간을 끌면서 조금 조정을 받거나 이럴 때는 약간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림산업은 매도가 됐고요. 대림산업은 매도가 됐고 이제 세 종목인데 다음 주에 한 종목을 좀 편입을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친절한 기술 분석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탁월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친절한 기술 분석, 이 강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얼마나 주식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친절한 기술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캔들 분석을 우리가 쭉 해왔었는데, 캔들, 양초인데 이제 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봉에 대해서. 상승형, 하락형. 지난 캔들을 쭉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캔들,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패턴. 이렇게 애들 교통 신호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대한 건 잘 반영을 시키지만 미래에 대한 것은 잘 반영을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 하나하나가 모여서 추세를 만들고 단기 추세를 만들고 또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주봉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중장기 추세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정확하게 신뢰도가 높아진 어떤 현상들을 잡아낼 수 있다면 주식을 사고 팔고 매매하고 어떤 결정을, 투자의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캔들 하나짜리하고 그 다음에 2개짜리하고 3개짜리, 상승형, 하락형 이렇게 쭉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2시간 동안에 말씀드린 부분은 상승형 패턴 캔들, 그 다음에 하락형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승형과 하락형이 지속적인 게 아니고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걸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형 같은 경우도 쭉 하락을 하다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상승으로 반전하더라. 그 다음에 하락형 캔들은 쭉 주가가 상승해 오다가 이러한 현상이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하락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거 샛별형 3개짜리, 샛별형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반전되더라. 상승으로 반전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석별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석별형이 나타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 이렇게 변곡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속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상승 추세가 쭉 진행되는데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그 상승 추세가 지속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변곡의 형태가 아니고 지속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형, 상승형 2개하고 그 다음에 하락형, 지속형, 하락형에 대해서 2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승, 지속형 2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지속형 캔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속형입니다. 지속형. 자, 지속형. 자, 이 지속형이라는 거는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하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향. 그래서 이게 지속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속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봉이 3개짜리가 있고 또 하나는 4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꼭 이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절대적인 부분보다 응용성인 부분이 캔들에서는 80%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꼭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다음 봉하고 연결돼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응용적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응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면 그 원리를 파악을 하면 더 응용하기 좋습니다. 원래 우리 학생들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을 그런 얘기를 하죠. 수학을 공식만 외우지 말고 원리를 알아라. 그 원리를 파악하면 다른 어떤 응용적인 문제도 다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소위 이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실 때 그 원리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캔들이 4개짜리, 5개짜리 섞어서도 응용할 수 있고요. 10개짜리도 볼 수 있고요. 20개짜리도 주봉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응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리에 충실한다. 근데 캔들의 원리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캔들의 원리는 힘의 원리다. 힘의 원리다. 그래서 꼬리와 갭과 그 다음에 몸통의 사이즈, 길이,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힘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살려는 힘이 강한지, 팔려는 힘이 강한지, 그 다음에 충돌되는 힘이 강한지, 소위 말해서 비석형으로 십자형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경우가 서로 충돌이 되는지, 그 이후에 어떤 힘의 균형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다. 힘. 하락하는 힘이 센지 상승하려는 힘이 센지 힘에 대한 원리를 잘 봐야 된다. 자, 상승 타스키형은 3개의 봉이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양봉. 이렇게 양봉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열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양봉으로 봅니다. 이렇게 양봉 상승,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갭이 딱 나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거를 안 보고 두 번째 것만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잘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잘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하게 음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잘 갈 거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강하다고 봤죠. 그죠? 왜냐하면 갭까지 냈으니까 이거 갭의 양봉의 일부라고 본다면 굉장히 센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음봉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의 종가가 첫 번째 이 양봉의 고가 요 점점점점 이렇게 지금 표시해야 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점점점점 이 첫 번째 양봉의 고가보다 세 번째 날에 저가가 첫 번째 날의 고가 위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 그냥 이것만 딱 봐서 자, 두 개 한 개인데 두 개 양봉에 음봉 하나입니다. 음봉 하나인데 상승하려는 힘이 셉니까? 하락하려는 힘이 셉니까? 이렇게 보면 상승하려는 힘이 세다고 보는 거예요. 상승하려는 힘이. 왜? 이거 두 개짜리인데 힘이 물량을 받아서 그 물량 받는 게 이 앞에 처음에 형성됐던 고점을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래서 힘이 세다라고 보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힘이 아직 지속적으로 있다. 그래서 상승하던 주가가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상승 지속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승 타스키형 요거 상승 지속형. 상승 타스키형인데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승 타스키형의 응용은 어떤 경우가 많이 나타나면 주가가 이렇게 쫙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양봉이 한번 크게 납니다. 양봉이 한번 크게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그 양봉이 너무 크면 상승을 주가가 해야 되는데 양봉이 너무 크면 물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동안에 지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동안에 지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봉하면 물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물량 받고 꺾이는 건지 앞으로 계속 갈 건지를 판단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이 상승 타스키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일어났을 때 상승으로 큰 변동이 일어났을 때 그동안 지친 물량들을 소화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양봉 위에서 주가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쫙 횡보하다가 양봉 하나 나오고 여기서 주가가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 양봉을 고가를 내리지 않고 계속 양봉이 이렇게 보태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승이 딱 나오면 빵빵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보다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각도가 급하게 가지 않고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상승 타스키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음봉이 갭을 메우지 않을 경우 이렇게 갭을 안 메꿨죠. 그죠? 자, 이 갭을 안 메꿨습니다. 이랬을 때 상승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종합지수의 일봉상에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상승 지속형을 조금씩 구가해 온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음봉을 종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는 가격이고 이쪽으로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죠? 가격과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캔들을 분석을 할 때 또는 패턴을 분석을 할 때 어디에다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캔들에 있어서는 가중치를 많이 두는 것은
최근에다가 가중치를 많이 줍니다. 최근께 어떻게 움직였냐입니다. 최근께 어떻게 움직였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을 축으로, 이게 5일 이동평균이라고 하면 5일 이동평균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5일 이동평균에 근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자, 여기는 5일 이동평균에서 굉장히 이격이 높게, 굉장히 강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5일 이동평균에 가까이 와가지고 주가가 음봉이 빵 났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랬을 때 어느 것에다가 포인트를 많이 두느냐 할 때 최근의 주가에다가 얘가 지금 5일 이동평균을 깼다 하는 것에 포인트를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과거의 것일수록 점점 후퇴하는 경향이 있고 영향력이 적어지고 과거의 것일수록 힘을 미치는 정도가 소멸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의 것일수록 힘에 미치는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면 캔들을 분석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 캔들이지만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자, 이걸 이 앞에 양봉을 빼고 얘 두 개만 보면 어떤 형태입니까? 얘 두 개만 보면 하락, 요 두 개만 봉을 보면 얘를 잡아먹어 버렸으니까 뭐 하락 장악에 가깝습니다. 원래 하락 장악형은 몸통이 길어야 돼요. 몸통이 짧은 게 아닙니다. 원래 하락 장악형은 음봉이 몸통이 길고 그 다음에 그 음봉의 몸통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양봉의 몸통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것은 하락 장악형입니다. 보통 이게 봉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하락 장악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걸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봉이 이렇게 쳐졌다. 이렇게 쭉 쳐졌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앞에 첫 번째 몸통의 50% 이하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나온다. 음봉이 길게. 그럼 무슨 형태가 됩니까? 딱 보이죠? 석별형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석별형. 이러한 현상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을 때는 하락 반전의 신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봉의 이 음봉 종가 수준 상당히 중요하다. 음봉의 종가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봉, 이 세 번째 음봉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가 수반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거발이 수반되면서 갭을 하향에 이탈하면 뭐가 됩니까? 하락하는 압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하락하는 압력이 굉장히 하락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그죠? 그랬을 때는 상승 지속의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뢰도를 따지면, 신뢰도를 따지면 얼마나 될까? 예. 이 상승 타스키형은 신뢰도를 따지면 약 한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정도.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상승 지속형에서 조금 모양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상승 지속형인데 이건 명칭을 상승 지속형이라고 제가 썼는데 영어로 말하면 Rising Three Method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그 3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상승 지속형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기억하기 좋으실 거는 그냥 N자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N자형. N자형으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상승 지속형, 영어로는 Rising Three Method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뒤에 나올 이제 하락 지속형이 있는데, 요거랑 반대입니다. 요거랑 반대 하락 지속형은 Falling Three Method 돼가지고 하락 지속형으로 얘기합니다. 자, 일단 뭐, 그 명칭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이건 봉이 지금 여러 개가 있죠, 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양봉의 출현 후에 이 세 개의 음봉이 나옵니다. 이 세 개가 그러면 꼭 세 개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6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캔들 얘기를 하거나 기술적 분석을 얘기할 때 뭘 우리가 많이 얘기하냐면, 3개라는 걸 얘기해야 돼. 예. 3개. 우리가 말씀드린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3법이라는 게 있는데, 3법이 뭐냐면, 휴. 이것도 3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1, 2, 3. 흑산병, 적산병, 흑산병. 그 다음에 상승 시도가 몇 번 이루어지냐? 3개 나오느냐? 이런 것들 3개짜리를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 어떤 도전이 이루어졌다가 그것을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시도할 때는 그것을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힘이 축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3이라는 숫자를 좀 많이 씁니다, 보통.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3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출현 후에 작은 음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예.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양봉 빼놓고 3개까지 보시면 3개의 음봉이 나오는데, 뭐 계단식으로 쭉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런데 이 앞에 양봉을 하락 돌파를 못 합니다. 3개가 물량을 받는데, 이 하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 이 첫 번째 긴 양봉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긴 양봉의 저가와 고가 사이에 포함되는 3개의 음봉이 있다. 무슨 얘기냐? 물량을 받는데 얘 하나 올라온 이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힘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량을 받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빵 치고 다시 양봉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N자형이에요. N자형. 이렇게 N자형. N자형입니다.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 상승하다가 이런 현상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승 지속형으로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앞에 걸 빼놓고 앞에 걸 빼고 여기서만 보면 두 봉만 보면 뭐가 될까요? 두 봉만 보면 예, 상승 장악형이 됩니다. 상승 장악형. 양봉이 굉장히 크게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어떤 주가들이 움직이다가 1, 2, 3 뭐 이렇게 했는데 그 3개, 앞에 3개의 캔들을 한 방에 잡아버리는 어떤 형태가 나온다. 보통 이제 그 앞에 있는 거 잡아냈다 이제 표현을 그렇게 이제 편리하게 쓸 때 앞에 거를 잡아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주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봉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데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거까지 잡아줬다. 여기에 물량대를 소화를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게 더 올라가가지고 요 앞에 고점 요까지 왔다. 그러면 이 물량대를 잡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이게 주가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애는 소멸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냈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얼마를 잡아주느냐, 앞에 거 얼마를 잡아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쭉쭉 가다가 주가가 촥 떨어지다가 하락 1, 2, 3 이게 적산병, 흑산병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딱 할 때 요 세 개를 잡아주는 양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잡아버리고 상승 장악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한 개만 잡아도 캔들이 그 앞에 거만 잡아줘도 굉장히 강한 건데 힘이 센 건데 세 개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승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의 상승 지속형이 나오면 그 다음엔 더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재밌습니다, 이게. 힘의 원리를 따지고 보면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수에서 개별 종목이나 지수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양봉의 종가 수준. 이 양봉의 종가 맨 마지막에 얘가 어디서 가서 끝났냐 이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양봉이 마지막 날의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 앞에 두 개뿐이 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뿐이 못 잡으니까 두 개만큼의 힘뿐이 없는 거야. 근데 세 개까지 잡았으니까 세 개까지 힘이고 이 앞에 양봉보다 올라갔어. 중요한 거. 이 앞에 처음에 나타났던 양봉보다 이 종가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더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간다 이 얘기입니다.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잘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교통신호로 따지면.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온 것을 종합지수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다음 하락지속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차트를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최근의 차트입니다. 최근에 종합지수 일봉의 최근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인데 자, 상승 지속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자,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에서 상승으로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좀 이제 확대를 좀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양봉이 하나가 출현합니다. 양봉이 딱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봉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상승 타스키형하고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이제 네 개짜리인데 네 개에서 하나를 생략하고 보면 양봉 나온 이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갭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이 갭을 안 메꾸면 상승 타스킹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 갭을 메꾸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상승 타스킹형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양봉 이후에 여기에 음봉이 하나, 둘, 세 개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개.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몇 개가 더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승 지속형처럼 세 개가 나타나지 않고 응용입니다. 응용. 그러니까 한 두 개가 더 나타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힘이라 그랬죠. 힘. 기술적 분석에서 힘의 원리를 따지는데 자,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몇 개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하락이 이 하나의 양봉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약간 여기 처진 쪽은 있는데 요 앞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양봉의 크기의 사이즈가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첫 번째 양봉을 다음에서 물량을 받는 것들이 힘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면 양봉이 세다는 건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양봉이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갭은 양봉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 상승 지속형 N자형의 패턴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안 빠지고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형태로.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상승 지속형의 일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기 제가 보조지표를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입니다. 저희가 MACD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릴 때 MACD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 라인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로 라인입니다. 제로 라인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제로 라인을 한번 돌파하면 습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거기 머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지속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락지속형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하락지속형 캔들 중에 하락타스키는 상승 타스키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음봉이 나오는데 갭을 내면서 하락이 나와요.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타스키형은 봉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갭으로 하락을 하는데 다음 반발 매가 생기겠죠. 반발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생겨서 양봉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양봉이 출현하는데 이 양봉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이 앞에 하락의 저점보다 낮은 데서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하락 타스키형이다. 자, 첫 번째 음봉과 두 번째 음봉의 하락의 갭이 나타나고 세 번째 양봉의 종가가 첫 번째 음봉의 저가보다 낮다. 자, 이랬을 때 이걸 하락 타스키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아까 그 상승 타스키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놈이 중요하다. 마지막 놈이. 그죠? 앞에 있는 애보다 마지막에 있는 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 양봉, 마지막 양봉, 이 양봉의 종가의 수준으로 종가가 힘이 올라오는 힘이 하락하는 걸 저지하려는 힘이 세냐 약하냐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올라오면 하락 지속의 의미가 상쇄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봉 종가 수준으로 세 번째 양봉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갭을 이탈할 시에는 이 하락 지속형의 의미는 상실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락 지속형의 의미지만 자, 그러면 하락 타스키형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제가 쳐놨는데 아주 재밌는 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이게 하락 타스키형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주가가 지난번에 그 9월달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약간의 하락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하락 조정의 모습을 약간 보여왔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오다가 요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하락 지속형이다. 근데 그 다음에 괜히 크게 나타났어요, 하락이. 자, 이걸 보시면은 음봉 나온 이후에
갭이 나타났죠. 근데 살짝 양봉 비슷하게 나왔는데 관계없습니다. 하락 타스키형이든 상승 타스키형이든 갭을 내고 열십자 형태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지, 양봉이든 음봉이든 그렇게 많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양봉이, 앞에 음봉, 그 전전일의 저가, 음봉의 저가보다 갭을 메꾸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하락 타스킹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데 트릭이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이거 아닌 것처럼 트릭이 나와서 음봉이 나왔는데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물량 받으면서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락 타스킹 나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락 지속형이다. 이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 지속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락 지속형,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봉이 이제 5개짜리가 형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 지속형은 rising 3 method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falling 3 method. 그래서 떨어지는 3법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자형이 거꾸로 된 겁니다. N자형이 거꾸로 된 거. N자형이 거꾸로. N자형이, 아까 N자형은 이렇게 갔죠? N자형을 이제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음봉이 이렇게 출현했는데 양봉이 나와요. 자꾸 음봉 이후에 그 반발매가 형성이 되면서 상승 시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약간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는데 크게 안 벗어나도 됩니다. 거의 이 첫 번째 음봉의 범위 내에 거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못 올라가고. 이게 트릭이 약간 나올 수 있는데 요게 하나, 둘, 3 해서 치고 나갔다고 해서 이거 나가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봉이 상당히 중요해요. 힘을 파악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크게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이 네 번째 이 음봉이 1, 2, 3 이 음봉이 이 앞에 양봉 3개를 잡아버리죠. 예. 굉장히 하락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하락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이 앞에 긴 음봉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가 그것을 한 방에 잡아버리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무슨 얘기일까? 좀 빠졌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반발매가 생기죠. 반발매가 생기는데 그 힘이 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반발매 나왔어? 그럼 한번 더 맞아봐. 그러면서 한번 빵 때린다 얘기입니다. 이 힘이 하락하는 압력이 강해서 하락 지속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그 음봉에, 이것도 중요한 것이 마지막 음봉, 이거의 종가 수준이 매매 시점에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종가를 보세요. 이 종가를 보면 이 앞에 하락했던 그 종가 수준까지 종가가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 앞에 3개의 양봉을 갖다가 한 방에 다 잡아버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락 지속형도 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주가를 꼭 이것을 이렇게만 볼 것이냐, 응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것도 응용을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응용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를 딱 놓고 보면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음봉이 퍽 나와. 음봉이 아래쪽으로 퍽 주저앉아.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지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쓴다고. 그러다가 이걸 못 넘어가. 이걸 잘 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든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약간의 시간이 더, 봉이 뭐 한 10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 몇 개가 더 갈 수도 있고 이러답니다. 이러다가 또 음봉이 퍽 나와요. 근데 이 음봉 나오는 게 이번에는 이 앞에 음봉보다 아랫부분까지 이렇게 내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이제 3단 하락으로 들어가는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하락하는 국면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장기 하락하는 국면에 주가의 주봉과 일봉을 쫙 보시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장기 하락. 경기 관련주들 3년 전 주가부터 지금까지 쫙 보시면 경기 관련주들 많이 빠진 거.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아시죠? 네, LG화학, 그 다음에
경기 관련주의 대표님, 조선주, 그 다음에, 정유주, 예, 그리고 건설주,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경기 관련 해운주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가 한번 쫙 보세요. 장기 하락할 때 어떤 모습 보였나? 이거는 하락하다가 펑 내리고, 하다가 펑 내리고, 하다가 펑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굉장히 아주 매운맛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 지속이냐 하락 지속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큰 흐름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주가를 보실 때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다음 주간 주봉이 지금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주봉이 참 재밌게 왔습니다. 종합지수입니다. 네, 종합지수예요. 자, 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선을 지금 뚫었습니다. 뚫고 이 앞에 상승 추세가 거졌던 추세의 연장선까지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앞에 물량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대의 물량대가 밀집되어 있다. 물량을 뚫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힘 에너지입니다.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2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되느냐 아니냐가 2000포인트는 잠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2000포인트가 뭐 잠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조금 지수로 봤을 때 약간 조심하는 게 좋겠다. 단기적으로. 올 만큼 좀 왔다라는 측면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해왔던 그런 부분들은 약간 몸을 편하게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놓는 게 시장을 볼 때 좀 더 자유롭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오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제 3월 2일입니다. 3월달 첫 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이 되는데 친절한 기술 분석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서 배우신 친절한 기술 분석의 기법으로 성공 투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